의사 선생님, 제가 얼마나 더 살 수 있을까요? 83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담담하게 물으셨습니다. 의사는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습니다. 6개월, 길어야 1년입니다. 그로부터 15년이 지났습니다. 현재 98세가 된 박영수 할아버지는 지난달 증손자의 첫 돌잔치에서 색소폰 연주를 선보이셨습니다. 오랜 세월 쌓아온 실력 덕분에 가족들은 물론 돌잔치에 온 손님들까지 감탄했다고 합니다. 그때 의사 선생님 말씀대로였다면 전 지금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겠죠? 박영수 할아버지의 이 한마디에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무엇이 이분을 15년 더 살게 했을까요? 더 인상적인 건 단순히 살아있다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활기차고 존경받는 삶을 살고 계시다는 점이죠. 최근 한 연구에서 75세 이상 노인 중 행복하다고 응답한 사람들을 분석한 결과 이들에게는 공통적으로 발견된 특별한 습관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박영수 할아버지도 정확히 이 습관들을 실천하고 계셨습니다. 오늘은 수많은 어르신들을 만나며 알게 된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아니라 존경받는 노년을 살아가는 8가지 특별한 비밀을 공개하려고 합니다.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첫 번째 비밀은 바로 태도입니다. 제가 만난 98세의 박영수 할아버지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늘 물어보죠. 그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사세요? 하지만 저는 되묻고 싶어요. 도대체 왜 그렇게 살면 안 되나요? 이 말에 저는 깊이 생각하게 됐습니다. 보통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제 나이도 들었으니 조용히 살아야지. 이 나이에 새로운 걸 배우면 뭐해? 젊은 사람들에게 패나 되지 말아야지. 그런데 정말 그래야 할까요? 최근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 나는 아직도 할 수 있다는 마인드를 가진 사람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무려 8.7년이나 더 길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긍정적인 태도를 가진 노인들은 병원 입원 횟수가 절반 이상 적었고 우울증 발생률도 3분의 1 수준이었다고 합니다. 가장 흥미로운 점은 가족관계 만족도까지 훨씬 높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경험 없으신가요? 자녀들이 찾아왔을 때 아이고, 이제 다 늙어서 라고 말씀하시진 않나요? 혹은 손주들이 스마트폰을 알려드리려 할 때 나는 이제 그런 거 배워도 써먹지도 못해 라고 하신 적은 없으신가요? 많은 사람들이 이런 말씀들을 하십니다. 하지만 전혀 다른 태도를 가진 분들도 계십니다. 제가 만난 81세 김미영 할머니는 매주 손녀와 함께 춤을 연습하신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손녀가 농담 삼아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망설임 없이 해보겠다고 하셨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무릎도 아프고 숨도 찼어요. 하지만 젊은 시절 꿈꿨던 무용수의 꿈을 이제야 이루는 것 같아 너무 즐거워요. 손녀랑 같이 춤추면서 우리 둘 다 살이 빠졌다니까요. 이분의 이야기를 듣고 저는 더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할머니는 춤을 시작한 이후로 혈압이 정상 수치를 유지하게 되셨고 손녀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다는 겁니다. 할머니가 저보다 더 열심히 하세요. 영상도 찍어서 보내주시고 친구들한테 자랑하고 다녀요. 우리 할머니가 최고라고. 손녀의 이 말에서 자부심과 애정이 느껴지지 않나요? 물론 여러분, 모두가 춤을 출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나이가 들어도 도전하는 자세를 유지하는 것입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진은 70세 이후 새로운 취미를 시작한 사람들의 뇌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평균 10년 더 젊었다는 연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도전이 반드시 대단한 것이어야 할 필요는 없다는 겁니다. 85세의 이정숙 할머니는 매일 아침 일기를 쓰기 시작하였습니다. 처음에는 손이 떨려 글씨가 삐뚤빼뚤했지만 점점 나아지는 걸 느끼며 하루하루가 더 소중하게 다가오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런 분들에게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별한 문장이 있습니다. 아직 늦지 않았어요. 해보면 되지 않을까요? 모르면 배우면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도 이제 나이 들었으니까 라는 이유로 하고 싶은 일을 포기하고 계시진 않나요? 잠깐 생각해 보세요. 젊었을 때 하고 싶었던 일이 있었는데 미뤄두셨던 것은 없으신가요? 바로 지금이 시작하기 가장 좋은 때입니다.
두 번째 비밀은 바로 건강한 생활 습관입니다. 어머, 또 운동하라는 소리 하려고 하는 거죠. 아마도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잠깐만요. 제가 만난 95세 최병철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10년 전만 해도 저는 걷기도 힘들었어요. 당뇨, 고혈압에 약만 하루에 8알을 먹었죠. 의사 선생님이 그러더군요. 이대로 가면 5년도 버티기 힘들 것이라고. 그런데 지금 최병철 할아버지는 어떻게 지내실까요? 요즘은 손주놈이 절 이기지 못해요. 팔씨름하면 제가 항상 이긴다니까요. 이게 어떻게 가능했을까요? 최병철 할아버지가 들려주신 비결은 의외로 단순했습니다. 처음부터 큰 걸 바꾸려고 하면 다 실패해요. 저도 그랬어요. 몇 날 며칠을 작심하고 바꿔보려 했지만 오래가지 못했죠. 그러다 깨달았어요. 쉬운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는 거요. 최병철 할아버지의 하루는 이렇게 시작된다고 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물 한 컵을 마셔요. 그리고 창문을 열고 심호흡을 5번 합니다. 처음에는 이것밖에 못했어요.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몸이 스스로 더 움직이고 싶어 하더라고요. 서울대병원 노년내과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75세 이상 노인 중에서 하루 10분씩이라도 규칙적으로 운동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평균 수명이 6.3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그 연구 결과 보고 저도 깜짝 놀랐어요. 제가 실천한 게 딱 그거였거든요. 처음에는 집 앞 전봇대까지 걸어가는 것부터 시작했어요. 무릎이 아파서 못 걷겠다는 생각이 들 땐 그냥 제자리에서 앉았다 일어났다를 반복했고요. 처음에는 3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50번도 거뜬해요. 처음에는 3번도 힘들었는데 지금은 50번도 거뜬해요. 그런데 최병철 할아버지가 바꾼 건 운동만이 아니었습니다. 식사 습관도 달라졌어요. 젊었을 때는 바쁘니까 그냥 후루룩 삼켰죠. 그런데 이제는 한 숟가락을 20번씩 꼭꼭 씹어요. 처음엔 답답했어요. 그런데 한 달 정도 지나니까 속이 한결 편해지더라고요. 소화제를 먹을 일이 없어졌어요. 하버드 의대 연구진의 발표에 따르면 천천히 씹어 먹는 것만으로도 소화 흡수율이 30% 이상 향상된다고 합니다. 최병철 할아버지의 마지막 비결도 있었습니다. 저녁은 무조건 6시 전에 먹어요. 처음에는 너무 이른 것 같아 적응이 안 됐는데 이제는 습관이 됐죠. 덕분에 잠도 더 깊이 자고 아침에 일어나면 몸이 가볍답니다. 당뇨약도 줄었어요. 도쿄대학교 연구팀에 따르면 저녁을 일찍 먹는 습관이 수면의 질을 높이고 혈당 관리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많은 분들이 건강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걸 알면서도 막상 실천하기가 쉽지 않다고 느낍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부터 완벽하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저도 처음엔 하루에 딱 한 가지만 했어요. 첫 주는 물 마시기, 그 다음 주는 천천히 먹기. 이렇게요. 조금씩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새 몸이 먼저 움직이고 있더라고요. 오늘부터 바로 실천할 수 있는 3가지 방법을 소개해 드릴게요. 첫째, 아침에 일어나서 물 한 컵 마시기. 둘째, 매일 같은 시간에 식사하기. 셋째, TV 한 프로그램 볼 때마다 제자리 걸음하기. 이렇게 간단한 변화가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의문이 드실 겁니다. 최병철 할아버지는 빙그레 웃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처음에는 저도 그랬어요. 이런 간단한 것들이 뭐가 달라질까 싶었죠.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깨달았어요. 건강은 거창한 목표에서 오는 게 아니더라고요. 매일 반복하는 습관이 몸을 바꾸는 거였어요. 존스 홉킨스 의대 연구진도 같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런 작은 습관들이 쌓이면 노년기 건강의 80%를 결정한다고 합니다. 건강한 삶을 위해 꼭 대단한 걸 해야 하는 건 아닙니다. 지금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이 10년 후 여러분의 몸을 바꿀 수도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은 경제적 자립입니다. 아니, 이 나이에 돈을 벌어야 하나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제가 만난 78세 김영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5년 전만 해도 저는 매일 밤을 눈물로 지새웠어요. 남편이 갑자기 떠나고 자녀들에게 손을 벌려야 하는 상황이 너무 괴로웠거든요.
용돈을 달라고 전화할 때마다 자녀들의 목소리가 어딘가 불편해 보였어요. 하지만 지금의 김영자 할머니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요즘은 오히려 제가 손주들 용돈을 줄 수 있어요. 얼마 전에는 딸 내외가 어려움을 겪을 때 조금이나마 도움도 줬죠. 그때 딸이 울면서 저를 꼭 안아주던 모습이 아직도 눈에 선해요. 어떻게 이런 변화가 가능했을까요? 처음에는 정말 막막했어요. 평생 살림만 했는데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싶었죠. 그런데 문득 깨달았어요. 내가 50년 동안 담가온 김치가 있잖아요? 김영자 할머니는 평생 쌓아온 경험을 살려 소규모 김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아파트 단지 주민 5집만 상대했어요. 한 달에 한 번씩 용기에 담아 배달했죠. 그런데 소문이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지금은 고정 손님만 20집이 넘어요. 한국노인인력개발원의 조사에 따르면 70세 이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하는 노인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5.2년 더 길다고 합니다. 하지만 김영자 할머니가 얻은 건 단순한 수입만이 아니었습니다.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큰 변화는 제 마음가짐이에요. 이제는 자녀들 앞에서도 당당해졌어요. 세상을 보는 눈도 달라졌고요. 김영자 할머니는 경제적 자립을 위해 3가지 원칙을 실천하셨습니다. 첫째, 고정 지출을 최소화하는 것. 통신비만 해도 제가 쓰는 만큼만 내도록 알뜰 요금제로 바꿨어요. 한 달에 2만 원이 절약되더라고요. 적은 금액 같지만 1년이면 24만 원이잖아요? 둘째, 작지만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을 만드는 것. 처음에는 한 달에 20만 원도 벌지 못했어요. 그래도 정기적으로 수입이 있다는 게 얼마나 든든한지 몰라요. 셋째, 무리한 지출은 절대 하지 않는 것. 요즘 노인을 대상으로 한 투자 권유가 많잖아요? 높은 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절대 현혹되지 않아요. 내가 번 돈은 내가 지키는 게 가장 중요하죠. 금융감독원의 통계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한 금융사기 피해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김영자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돈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바로 자부심이죠. 경제적으로 자립하고 나니 이제는 거울 속 내 모습이 달라 보여요. 당당해졌달까. 이 느낌 돈으로는 살 수 없는 것 같아요. 경제적 자립은 단순히 생활비를 버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을 책임질 수 있는 힘, 그리고 그로 인해 얻어지는 자부심. 그것이야말로 우리 삶을 바꾸는 진짜 변화 아닐까요? 네 번째 비밀은 안전한 생활 공간입니다. 그냥 평소처럼 살던 집에서 살면 되는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82세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어보시겠습니까? 작년 이맘때였어요. 밤에 화장실을 가다가 넘어졌죠. 대퇴골이 부러져서 수술을 했는데 6개월 동안 거동을 못했어요. 혼자 사는 제가 누구 도움 없이 어떻게 살았겠어요? 이정희 할머니의 이야기는 많은 분들이 겪을 수 있는 일일지도 모릅니다. 실제로 65세 이상 노인의 가장 흔한 사고 원인이 집안 낙상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그런데 말이에요. 제 친구 집에 놀러 갔다가 깜짝 놀랐어요. 욕실 벽에 손잡이가 달려 있더라고요. 화장실도 밝고 문턱도 없어졌더라고요. 이정희 할머니는 그날 이후 집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큰 돈이 들까봐 겁이 났어요. 그런데 알고 보니 생각보다 간단한 것들이 많더라고요. 제일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조명이었습니다. 집이 어두우면 우울해지기도 하고 무엇보다 위험하잖아요. 천장등을 LED로 바꾸고 화장실 가는 길에 센서등을 달았어요. 한 달 전기세가 3,000원 정도 올랐지만 그게 뭐가 아까워요? 넘어져서 병원비 드는 것보다는 훨씬 낫죠.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연구진의 연구에 따르면 집안 환경을 개선하면 낙상 사고를 70%까지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그 다음으로 한 게 욕실이에요. 미끄럼 방지 매트를 깔고 변기 옆에 손잡이를 달았죠. 처음에는 좀 어색하고 진짜 늙은 것 같았는데
지금은 이게 없으면 불안해요. 이정희 할머니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동선입니다. 집 안에서 자주 다니는 길에는 절대 물건을 두지 않아요. 특히 밤에 화장실 가는 길은 완전히 비워두죠. 가구도 최소한으로만 두고요. 요즘은 심플하게 사는 게 트렌드라면서요. 저는 안전을 위해서 시작했는데 집이 넓어 보이고 청소하기도 훨씬 편해졌어요. 미국 노년학회 연구에 따르면 집안 가구를 30% 줄이면 사고 위험이 절반으로 감소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다들 그냥 살던 대로 살지 뭘 그렇게 바꾸냐고 했어요. 그런데 제가 넘어진 뒤로 다들 저처럼 바꾸기 시작하더라고요. 이정희 할머니는 오늘도 새로운 변화를 시도하고 계십니다. 이번에는 주방을 바꾸려고요. 싱크대 높이를 좀 낮추고 싶거든요. 요즘은 설거지할 때 허리가 좀 아프더라고요. 하나씩 바꾸다 보면 우리 집이 더 안전하고 편안해질 거예요. 여러분의 집은 어떠신가요? 지금 당장 바꿀 수 있는 것들이 있지 않을까요? 우리의 삶을 지켜주는 가장 중요한 공간, 바로 집입니다. 작은 변화 하나가 더 안전한 노년을 만들 수 있습니다. 오늘 한 가지 바꿔보세요. 그 변화가 쌓이면 결국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5번째 비밀은 인간관계입니다. 아니, 그건 젊었을 때나 중요한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80세 박민수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3년 전 아내가 먼저 떠나고 저는 방에서 나오지도 않았어요. 텔레비전만 보며 하루 종일 혼자 있었죠. 자녀들이 찾아와도 문을 잠그고 그렇게 6개월을 보냈어요. 이 말씀을 하실 때 박민수 할아버지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박민수 할아버지는 완전히 다른 모습입니다. 요즘은 하루가 너무 짧아요. 아침에 일어나면 동네 친구들과 공원에서 체조하고 오후에는 복지관에서 기타를 배워요. 주말에는 손주들이 찾아오고 벌써 일주일이 지나 있더라고요.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그땐 정말 아내 따라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복도에서 맞은편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분이 그러시더군요. 아저씨, 우리 차 한잔 할까요? 그 한마디가 제 인생을 바꿨어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그날의 기억을 이렇게 들려주셨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마지못해 갔어요. 그런데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그분도 혼자 사신다는 걸 알게 됐죠. 그런데 저와는 달리 매일 누군가를 만나고 새로운 것을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그 이후로 박민수 할아버지는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그 할머니랑 아침 산책만 했어요. 그러다 그분이 다니는 복지관에 한번 가보자고 하시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죠. 나 같은 늙은이가 가도 되나 하는 생각도 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뜻밖의 일이 벌어졌습니다. 복지관에 가보니 저보다 연세가 더 많으신 분들도 기타를 치고 영어를 배우고 계시더라고요. 게다가 모두들 반갑게 맞아주시는 거예요. 첫날부터 점심도 같이 먹자고 하시고 그때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대학교 의과대학 연구팀의 연구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 중 매일 1명 이상과 대화하는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치매 발생률이 63% 낮았다고 합니다. 또한 규칙적으로 사회활동을 하는 노인들의 평균 수명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8.2년 더 길었다고 합니다. 사람들이 묻더군요. 어떻게 그렇게 많은 친구를 사귈 수 있냐고. 비결이 뭐냐고. 사실 특별한 건 없어요. 그저 작은 용기를 낸 것뿐이죠. 박민수 할아버지가 알려주신 관계 만들기 3가지 비결이 있습니다. 첫째,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웃는 연습하기.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그래도 계속하다 보니 자연스러워지더라고요. 웃는 얼굴로 다니니까 사람들도 먼저 말을 걸어주더라고요. 둘째, 하루에 한 번은 칭찬하기.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한테 오늘도 깨끗하네요 한마디, 마트 직원에게 친절하시네요 한마디. 작은 말 한마디가 관계의 시작이 되더라고요. 셋째, 듣기에 집중하기. 젊었을 때는 제 말만 하려고 했어요. 이제는 들어주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걸 알았죠. 상대방 이야기에 고개를 끄덕이고 진심으로 귀 기울이다 보면 어느새 친한 사이가 되어 있어요.
특히 박민수 할아버지는 자녀들과의 관계에서도 큰 변화를 경험하셨다고 합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찾아오면 잔소리부터 했어요. 왜 이제 왔냐? 너무 바쁘게 산다. 이런 식으로 말이죠. 이제는 달라요. 그저 와줘서 고맙다고, 바쁜데도 시간 내줘서 고맙다고 말해요. 그러다 보니 아이들이 더 자주 찾아오더라고요. 그리고 가장 큰 변화는 손주들과의 관계였습니다. 전에는 손주들이 시끄럽게 한다고 짜증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손주들이 와서 요즘 유행하는 춤을 가르쳐주면 저도 따라 춰요. 엉망진창이지만 같이 웃으면서 놀다 보면 제가 젊어지는 것 같아요. 박민수 할아버지는 특별한 비결을 하나 더 알려주셨습니다. 매일 저녁 일기를 써요. 오늘 누구를 만났는지, 어떤 이야기를 나눴는지. 처음에는 2줄도 못 썼는데 이제는 한 페이지가 모자랄 때도 있어요. 일기를 쓰다 보면 하루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죠.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누군가와 진심 어린 대화를 나누셨나요? 혹시 지금 이 순간에도 외로움을 느끼고 계신가요? 관계라는 게 참 묘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담스럽지만 한 번 시작하면 그게 또 자연스러워지는 법이죠. 마치 봄날 새싹이 돋아나듯이 천천히 하지만 분명하게 자라나는 것입니다. 6번째 비밀은 조금 특별합니다. 바로 자녀와의 건강한 거리두기입니다. 자녀와 거리를 둔다고요? 그게 말이 됩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만난 76세 송미란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2년 전까지만 해도 저는 매일 딸에게 전화했어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어떨 땐 하루에 5번도 넘게 걸었죠. 딸이 받지 않으면 문자도 수십 통 보내고. 송미란 할머니는 잠시 말을 멈추셨다가 조용히 이어가셨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딸이 울면서 말하더군요. 엄마, 나 정말 지쳤어요. 진짜 너무 힘들다고요. 그 순간 제 마음이 덜컥 내려앉았어요. 내가 사랑한다고 한 행동이 오히려 아이를 힘들게 했던 거죠. 서울대학교 노년학 연구소의 조사에 따르면 부모와 자녀 간 갈등의 80%가 과도한 연락과 간섭에서 비롯된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너무 서운했어요. 이게 다 자식 잘 되라고 한 건데. 그런데 문득 깨달았죠. 나는 우리 딸 나이 때 어땠는지. 그때 저는 직장 다니면서 아이 키우느라 정신없었거든요. 그때부터 송미란 할머니는 건강한 거리두기를 실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제 시간표를 만든 거예요. 월요일은 수채화 교실, 화요일은 스마트폰 강좌, 수요일은 요가. 이렇게요. 제가 바빠지니까 자연스럽게 딸을 덜 신경 쓰게 되더라고요. 그리고 특별한 약속도 정했답니다. 딸과 이야기해서 정했어요. 평일에는 전화하지 않기, 대신 주말에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 보기. 처음에는 너무 보고 싶어서 힘들었는데, 이제는 이게 더 좋아요. 주말마다 더 설레고 대화도 더 즐거워졌거든요. 이런 변화는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전에는 혈압약을 먹었는데, 요즘은 의사 선생님이 약을 줄여도 되겠다고 하시더라고요. 스트레스가 줄어드니 건강도 좋아진 것 같아요. 송미란 할머니가 알려주신 건강한 거리두기는 3가지 원칙이 있습니다. 첫째, 자신의 시간을 먼저 만들기. 내 삶이 충실해야 자녀를 편하게 바라볼 수 있어요. 취미든 운동이든 나만의 일정을 꼭 만드세요. 둘째, 연락은 약속된 시간에만 하기. 급한 일 아니면 정해진 시간에만 연락해요. 그래야 서로가 더 소중해지더라고요. 셋째, 칭찬과 감사만 하기. 요즘은 잔소리 대신 칭찬만 해요. 너희가 있어 든든하다. 잘 지내줘서 고맙다. 이런 말만 하니까 관계가 달라졌어요. 손주 양육에 대한 태도도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애가 저러다 큰일 난다며 간섭했는데 이제는 달라요. 너희가 알아서 잘할 거야 라고 믿어주니까 오히려 아이들이 더 자주 조언을 구하더라고요. 이런 변화 후 자녀들의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어느 날 딸이 그러더군요. 엄마, 요즘 너무 멋있어요. 저도 나중에 엄마처럼 나이 들고 싶어요.
그 말 한마디가 얼마나 기쁘던지. 혹시 지금도 자녀의 카카오톡 일 표시가 사라지길 기다리고 계신가요? 자녀와의 관계는 정원을 가꾸는 것과 같습니다. 너무 자주 물을 주면 뿌리가 썩고 너무 안 주면 말라버리죠. 적당한 거리를 두고 사랑으로 지켜보는 것. 그것이 가장 건강한 관계입니다. 7번째 비밀은 마음 관리입니다. 이 나이에 무슨 마음 관리예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제가 만난 84세 황순옥 할머니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7년 전 우울증 진단을 받았어요. 아침에 눈 뜨는 게 너무 힘들었죠. 왜 살아야 하나? 그런 생각만 들었어요. 약도 먹고 병원도 다녔지만 나아지질 않았어요. 하지만 지금의 황순옥 할머니를 만나보면 믿기 어려울 정도입니다. 요즘은 아침에 눈 뜨면 제일 먼저 오늘도 좋은 날이 될 거야 라고 외쳐요. 그러면 정말 하루가 달라지더라고요. 웃음이 나고 만나는 사람마다 반갑더라고요. 도대체 무엇이 이런 변화를 만들었을까요? 우연히 책 한 권을 읽었어요. 감사일기라는 거였죠. 처음엔 웃겼어요. 이 나이에 무슨 일기냐고. 그래도 한번 써볼까 하고 시작했죠. 황순옥 할머니는 그날부터 매일 밤 감사한 일 3가지를 적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쓸 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아주 사소한 것부터 썼어요. 오늘 아침 창밖에 예쁜 새가 날아왔다. 옆집 할머니가 반갑게 인사해 주셨다. 저녁 밥이 맛있었다. 이런 식으로요. 여러 연구에 따르면 매일 감사일기를 쓰는 노인들의 우울증 개선율이 그렇지 않은 분들보다 3배 높았다고 합니다. 한 달쯤 지났을까? 제가 찾으려고 하니까 감사할 일이 보이더라고요. 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것들이 이제는 다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황순옥 할머니는 특별한 행복 습관 3가지를 실천하고 계십니다. 첫째, 아침에 일어나면 거울을 보며 좋은 말 3번 하기. 오늘도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모든 게 잘 될 거예요. 이렇게요. 처음에는 민망했는데 이제는 이게 없으면 하루를 시작할 수 없어요. 둘째, 하루에 5번 웃기. 일부러라도 웃어요. TV를 보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그냥 웃는 거예요. 신기하게도 웃다 보면 진짜 기분이 좋아져요. 셋째, 매일 밤 오늘의 선물 찾기. 그날 있었던 일 중에서 가장 좋았던 순간을 떠올려요.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요. 그리고 그걸 일기에 적어요. 나중에 읽어보면 그때의 행복이 다시 느껴지더라고요. 황순옥 할머니는 말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습니다. 부정적인 말은 절대 안 해요. 힘들다, 외롭다, 이런 말 대신 이것도 지나갈 거야. 좋은 일이 생길 거야. 이렇게 바꿔서 말하죠. 신기하게도 말이 바뀌니까 현실도 바뀌더라고요. 하버드 대학교의 엘렐랭어 교수는 긍정적인 사고와 인식의 변화가 노화 과정을 늦추고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녀의 연구에 따르면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과 사용하는 언어가 신체적 건강과 직접적으로 연결될 수 있다고 합니다. 요즘은 주변 사람들이 절 보고 에너지가 넘친다고 해요. 손주들도 우리 할머니는 어떻게 그렇게 긍정적이냐고 물어보고요. 그럼 저는 이렇게 답해요. 그냥 매일 조금씩 연습했을 뿐이야 라고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오늘 하루 자신에게 긍정적인 말 한마디라도 해보셨나요? 우리 마음은 정원과 같습니다. 매일 좋은 말로 물을 주고 가꾸면 예쁜 꽃이 피어나지만 부정적인 생각으로 내버려두면 잡초만 자라나죠.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마지막 8번째 비밀은 끊임없는 배움입니다. 공자께서는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배우기만 하고 생각하지 않으면 곤란하고 생각만 하고 배우지 않으면 위험하다. 88세 임창수 할아버지는 이 말씀을 현대적으로 실천하며 살아가고 계신 분입니다. 젊었을 때는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잘 몰랐어요. 그저 책에서 배우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죠. 그런데 80이 넘어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배움은 삶 속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을요.
임창수 할아버지는 6년 전부터 특별한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우리 옛 어른들의 지혜를 젊은이들에게 전하고 싶었어요. 그런데 요즘 젊은이들은 책을 잘 안 읽잖아요. 그래서 시작한 게 지혜 나눔 일기였죠. 처음에는 손글씨로 시작하셨다가 지금은 블로그와 유튜브까지 운영하고 계십니다. 옛날 어른들의 말씀과 제가 살아오면서 깨달은 지혜들을 매일 하나씩 올려요. 처음에는 보는 사람이 거의 없었죠. 그래도 꾸준히 했더니 이제는 하루에 1000명도 넘게 봐주시더라고요. 임창수 할아버지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바로 진정성에 있습니다. 단순히 옛말을 전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이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제가 직접 경험한 이야기를 곁들여 설명하죠. 그러다 보니 젊은 분들도 쉽게 이해하고 공감해 주시더라고요. 임창수 할아버지는 요즘도 블로그와 유튜브를 통해 자신의 배움을 공유하며 더 많은 사람들과 소통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이 물어봐요. 이 나이에 어떻게 그렇게 열정적으로 활동하시냐고. 제 대답은 간단합니다. 나 자신이 먼저 배우는 자세로 살기 때문이라고요. 임창수 할아버지는 지혜로운 삶을 위한 3가지 원칙을 알려주셨습니다. 첫째, 매일 새로운 질문하기. 아침에 일어나면 제 자신에게 물어봐요. 오늘은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 이런 자세가 삶을 풍요롭게 만들어요. 둘째, 경험을 기록하기. 살면서 깨달은 것들을 바로바로 메모해요. 작은 깨달음이라도 소중하거든요. 이렇게 모은 지혜들이 나중에는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더라고요. 셋째, 나눔의 기쁨 느끼기. 배움은 나누면서 완성돼요. 제가 알게 된 것을 다른 분들과 나누면서 오히려 제가 더 많이 배우게 됩니다. 임창수 할아버지의 이야기에는 특별한 점이 하나 더 있습니다. 옛날 어른들은 마음이 젊어야 한다고 하셨어요. 저는 거기에 한 가지를 더했죠. 배움이 있는 곳에 젊음이 있다는 것을요. 실제로 콘텐츠를 만들면서 제 마음도 생각도 더 젊어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혹시 지금도 나는 이제 늙었으니까 라는 생각으로 새로운 도전을 미루고 계시진 않나요? 옛 성현들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배움에는 늦은 때가 없다. 다만 시작하지 않는 것이 늦은 것이다. 자, 이제 우리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해보는 건 어떨까요? 여러분, 지금까지 80세에도 존경받는 삶을 사는 8가지 비밀을 함께 알아보았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이런 말씀을 남기셨습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하지만 저는 조금 다르게 생각합니다. 나이는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것은 우리가 쌓아온 지혜의 깊이입니다. 오늘 우리가 만난 분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 보세요. 긍정적인 태도로 삶을 바꾼 박영수 할아버지, 작은 습관으로 건강을 되찾은 최병철 할아버지, 김치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한 김영자 할머니, 집 안 환경을 바꿔 삶의 질을 높인 이정희 할머니, 가족과의 관계를 새롭게 만든 송미란 할머니, 감사 일기로 마음을 치유한 황순옥 할머니, 그리고 지혜를 나누며 살아가는 임창수 할아버지까지. 이분들의 공통점이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을 소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나이 들었다는 생각 대신 아직 할 수 있다는 희망을 품은 것이죠. 오늘 할 수 있는 일을 내일로 미루지 말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을 할 수 있는 오늘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지금 여기서부터 새로운 시작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이라면 분명 변화를 원하고 계실 겁니다. 그 마음, 그 의지가 바로 여러분의 가능성입니다. 앞으로도 제 채널에서는 선인들의 지혜와 현대를 살아가는 지혜로운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함께 지혜로운 삶을 만들어가요. 여러분 모두 더 건강하고 행복한 노후를 맞이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감사합니다.